자, 이제 지구과학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는 판 구조론과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 구조론을 이미 작년에 배웠습니다. 그쵸? 자, 혹시 잊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복습하고 판 구조론의 성립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22쪽 펴보십시오. 판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고 난 뒤에 판 구조론을 보고 판 구조론의 성립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는 4개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지구의 가장 바깥 부분을 차지하는 지각은 종류에 따라서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해양 지각은 두께가 약 몇 킬로? 5km. 대륙 지각은 두께가 약 몇 킬로? 35km. 자, 밀도를 볼게. 해양 지각은 두께가 약 3.2g/cm 세제곱으로 아주 밀도가 큽니다. 상대적으로 대륙 지각은 2.7g/cm 세제곱으로 밀도가 작다. 자,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자,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 자, 지각 아래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멘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멘틀은 약 2,900km까지 존재하고, 자, 그 아래에는 외핵이 약 5,100km, 그 아래에 내핵은 6,400k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층층이 층상 구조로 구분된 기준은 바로 뭐다? 밀도입니다.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된다? 커지더라. 자, 멘틀은 2,900km 두께로 너무 두꺼워. 그래서 우리는 이 2,900km의 멘틀을 구분합니다. 자, 약 400km를 기준으로 해서 400km보다 얕으면 상부 멘틀, 깊으면 하부 멘틀로 구분한다. 자, 특히 우리는 지각이라고 해봤자 끽 해봐야 5km에서 35km 사이다. 그치? 지각과 상부 멘틀 약 100km까지를 포함한 것을 바로 뭐라 한다? 판. 다른 말로는 암석권이라고 표현한다. 자, 암석권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는 두께 약 100km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판. 암석권은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이런 조각들을 뭐라 한다? 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특히 해양 지각을 포함하면 해양판, 대륙 지각을 포함하면 대륙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륙판은 해양판에 비해서 두께가 두껍고 밀도가 작다. 기억해둬야 돼. 자, 근데 이 연약권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둬야 될 게 있어. 바로 뭐야?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하더라. 부분 용융. 자, 우리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걸 알지? 자, 그럼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멘틀이라는 고체가 부분적으로 용융이 되면서 유동성을 가집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자, 한마디로 온도 차에 의해서 온도 차에 의해서 유동성이 생기면서 멘틀에 뭐가 발생한다? 대류가 발생할 수 있더라. 자, 이 멘틀의 대류가 바로 뭐야? 판 이동의 원동력이더라 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 구조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판 구조론은 자, 지구를 덮고 있는 판들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인도 오스트리아판, 남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여러 개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그런데 판들이 움직이면서 판의 경계에서 서로 만나거나 멀어지거나 비껴가면서 여러 가지 지질 현상이 나타난다. 지각 현상이 나타난다. 그치? 자, 그게 바로 뭐야? 판 구조론이야. 그러면 이런 판 구조론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갑자기 뿅 나타났을까? 아니지. 여러 이론이 가설이 나타나면서 보완하면서 현재의 판 구조론을 이뤘겠지. 그러면 이 판 구조론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자, 6페이지 넘어왔죠? 6페이지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 자, 판 구조론의 정립은 우리 4가지 가설을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자, 여기 아래에 적어 두세요. 자, 제일 먼저 대륙 이동설이 대두되었습니다. 누가 주장했다? 베기너가 주장했어. 자, 대륙 이동설을 보완한 것이 바로 뭐다? 멘틀 대류설. 바로 홈즈가 주장했습니다. 자, 멘틀 대류설 이후에는 기술이 갑자기 발전하거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해저 확장설이야. 이건 헤스와 디츠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두된 것이 바로 뭐야? 판조론입니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식의 이론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판 구조론의 성립에서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 바로 누구? 베게너입니다. 베게너는 우리와 굉장히 친숙한 과학자다. 그치? 베게너는 기상학자다. 그치? 자, 베게너는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 과거에는 여러 대륙들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가 존재했고 이 과거가 바로 언제였다? 고생대 말기였다는 겁니다. 고생대 말기에는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인 판게아가 존재했는데 이것이 중생대 초기까지 존재하면서 중생대 초기부터 분리되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이루어졌다라고 베게너는 주장했습니다. 자, 베게너는 현재는 이렇게 대륙이 찢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대륙들이 붙어서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을 이루었다라고 주장한 거야. 그러면 항상 사람이 주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자, 그 근거를 4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대서양과 대서양 양쪽에 위치한 대륙들의 해안선 굴곡으로 본 겁니다. 자,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의 증거 첫 번째는 바로 뭐다? 해안선 굴곡의 유사성이다. 자, 대서양 양쪽에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존재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대서양이라는 바다 양쪽에는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존재하지. 자,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의 해안선의 모양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의 해안선의 모양이 공교롭게도 비슷하더래. 자, 생각해봐. 대서양이라는 큰 바다를 경계로 해서 양쪽 대륙의 해안선이 유사하다는 것이 우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베게너는 과거에 하나의 초대륙이었다가 얘네들이 분리되면서 흩어졌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서쪽의 해안선과 남아메리카 동쪽의 해안선의 굴곡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자, 그럼 두 번째 주장은 바로 뭐다? 화석 분포다. 자, 요것도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자, 육상식물인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라는 게 있어. 근데 글로소프테리스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 자,
남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인도 대륙, 남극 대륙,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자, 선생님이 현재의 대륙의 위치 한번 그려보면 남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인도 대륙,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이렇게 뭐가 존재한다? 육상식물인 글로소프테리스가 존재했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과거에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였다면 육상식물이 바다를 건너서 이동을 해서 생존했다는 건데 육상식물이 바다를 건너서 이동하기가 쉬워? 쉽지 않지. 육상식물이 과거에 이렇게 존재하려면 과거에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으로 붙어서 이렇게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베게너는 육상식물인 글로소프테리스, 그리고 메소사우루스, 리스트로사우루스, 키노그나투스 등의 이런 생물들의 화석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을 이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세 번째는 빙하 퇴적층의 분포와 빙하 이동 흔적입니다. 자, 요 그림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빙하 퇴적층의 흔적을 봤더니 자, 여기에 남극, 그리고 남아메리카 아래쪽, 아프리카 아래쪽, 인도 아래쪽,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아래쪽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과거에도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였다면 자, 지금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는 위도가 낮아. 한마디로 뜨거워. 빙하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그런데 빙하 퇴적층이 존재했다는 것은 과거에는 얘네들이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이었고 이 대륙의 위도가 어땠다? 높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네 번째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다. 자, 지질 구조 연속성을 보면 자, 지금 유럽 대륙과 어디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 대륙에는 유명한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고 유럽 대륙에는 유명한 칼레도니아 산맥이 있거든. 근데 이 두 산맥이 어떤 지질 구조의 연속성을 가지더래. 자, 산맥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에는 거대하게 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런데 얘네들이 연속성을 가졌다는 것은 과거에 뭉쳐 있었다.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해둬야 돼. 어떻게? 북쪽에는 에팔레치아 산맥, 유럽에는 칼레도니아 산맥, 북의 육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오케이? 중요하니까 표시할 거야. 북의 육칼.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베게너는 4가지의 증거를 들어서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는데 자, 이 주장 당시에 이 의견이 받아들여졌을까? 아니, 받아들여지지 못했어. 자, 과학자들은 근거를 가지고 베게너의 주장을 오케이 했어. 근데 태클을 걸었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초대륙을 누가 어떤 힘이 이동시켰는가? 판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해라 라고 했지. 근데 이 베게너는 이 원동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극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 실종됐지. 자, 이렇게 베게너는 자신이 주장한 것을 잘 정리해놓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 다음 때의 과학자가 이 이론을 발전시켜서 현대와 같은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베게너의 한계라고 하면 바로 뭐다? 판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누가 이어받았다고? 바로 홈즈라는 학자가 이어받았다고. 홈즈는
이 베게너가 주장하지 못했던 판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했습니다. 자, 잠시만. 자, 그러면 홈즈가 주장한 멘틀 대류설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홈즈는 베게너의 대류기동설에 동조했죠. 자, 그러면서 홈즈는 멘틀 내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과 고온의 지구 중심부에서 멘틀로 공급되는 열에 의해서 멘틀이 뭘 한다? 열대류를 한다. 이 열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한다. 대륙이동의 원동력은 바로 뭐다? 멘틀 대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홈즈의 정확한 주장을 한번 읽어보면 홈즈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대륙 지각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산맥과 해구가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홈즈가 주장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러 요런 대륙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치? 대륙들이 이렇게 붙어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요런 대륙 아래에 뭐가 존재한다? 멘틀이 존재하겠지. 자, 지금 멘틀은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네. 그러면 고체였던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되면서 유동성을 가지겠지. 유동성을 가져서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녹은 멘틀은 위로 올라가겠지. 왜? 온도는 높은데 주변보다 그러면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려 그러겠지. 자, 그럼 지금 아래에 있던 멘틀이 위로 올라오면서 식겠지. 식으면 다시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치? 자, 그럼 멘틀 상승에 의해서 이 위에 있던 판들은 이 뜨거운 열을 이기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겠지. 부풀어 오르면서 자, 길고 좁은 산맥을 만들 거야. 그치? 이 산맥이 바로 뭐야? 바다 아래 있는 거대한 산맥인 해령이다. 그치? 자, 그런데 이 판 아래의 이 멘틀의 흐름, 양쪽으로 멀어지는 흐름을 따라서 판이 찢어지겠지. 찢어지면서 뭐가 돼? 마그마가 분출하면 이 마그마 분출에 의해서 지표로 노출되면 마그마가 식잖아. 그럼 뭐가 돼? 지각이 형성되지. 새로운 지각이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지금 멘틀의 흐름에 의해서 판이 이동하고 있네. 그런데 판이 이동하면서 양쪽에는 또 다른 판들이 있지. 자, 이 판이랑 부딪히면서 판이 다른 판 안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한마디로 해구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판이 다른 판이랑 부딪히면서 산맥을 만들 수도 있지. 바로 홈즈가 주장한 게 바로 요거야. 홈즈는 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 이동을 설명한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뭐였어? 홈즈의 멘틀 대류설이었다. 그러면 이 홈즈 이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했지. 왜냐면 이 홈즈 주장 뒤에는 전쟁이 발생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얘들아, 과거에는 전쟁을 인해 전술로 했지만 현대로 발전되면서 따라서 기술이 발전해야지 전쟁도 이긴다. 그치? 잠수함, 핵 이런 군사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지. 자,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바다 아래에 지형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던 거야. 바다 아래의 지형을 알아야 잠수함도 보내고 또 싸울 때 유리하겠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바다 아래의 해저 지형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 바다 아래의 해저 지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심, 깊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런 수심과 깊이를 알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어떤 기술을 발전시켰냐면 음양측심법이라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자, 음양측심법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배에 떠 있어. 그런데 해저 지형을 모른다는 것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른다는 거야.
자, 바다의 깊이라는 거, 수심이라는 거. 자, 바다가 아주 깊은 곳도 있지만 얕은 곳도 있겠지. 자, 바다의 깊이라는 거, 수심이라는 건 한마디로 바다 표면에서의 깊이, 거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그치? 바다가 수심이 깊은 곳도 있고 얕은 곳도 있겠네. 자, 바다 표면에서 바닥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되네. 자, 거리는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과거에 배웠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치? 자, 그러면 바다에서 무슨 시간과 무슨 속력을 알 수 있지? 한마디로 초음파를 이용한 거야. 자, 해수면에서 해저면을 향해서 초음파를 발사하면 초음파는 보통 속도가 1500m/s의 속도를 가지고 있거든. 자, 초음파의 속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해저면으로 쐈을 때 이 초음파가 바닥을 찍고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으면 뭘 구할 수 있다? 바다의 수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A 지역이라고 해볼게. A 지역에서 초음파를 1500m/s의 속력으로 쏘았을 때 자, 이 초음파가 바닥을 찍고 되돌아오는 시간이 10초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을 찍고 되돌아온 시간이 10초네. 그렇다면 우리가 요 A 지점에서 수심은 어떻게 구한다? 초음파의 속력 곱하기 초음파가 되돌아온 시간. 한마디로 15,000m가 나오겠지. 이게 맞아? 자, 우리는 수심을 알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되돌아온 시간이지. 그러면 수심이라는 건 되돌아온 시간에 반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반을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7,500m가 되는 거야. 아, A 지점에서 초음파를 쐈을 때 되돌아온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는 A 지점의 수심을 구했네. 그러면 B 지점에서 선생님이 초음파를 쏘면 초음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10초보다 길까 짧을까? 수심이 얕으니까 짧겠지. 자, 이런 음양특시법을 활용해서 과학자들은 해저 지형을 알아냈습니다. 자, 요 탐구 자료를 여러분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A 지점과 B 지점 있다, 그치? A 지점에서 봤을 때 초음파가 되돌아오는데 최대 10초가 걸렸어. 그런데 B 지점은 되돌아오는데 길어봤자 5점대야. 그럼 누가 더 수심이 깊다고? A 지점. 그러면 이 A와 B가 가려져 있어도 수심이 더 깊은 이 진한 실선이 바로 A. 수심이 얕은 이 점선이 B 지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이 음양특심법으로 해저 지형을 발견했더니 해저 지형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래. 자, 해저 지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열곡. 자, 열곡은 우리 이미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멘틀의 열대류의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바다 아래에 길고 좁은 산맥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뭐다? 열곡이다. 자, 열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판 아래에 멘틀의 흐름이 양쪽으로 멀어지는데 이 멘틀의 흐름을 따라서 위에 올려진 판도 양쪽으로 이동한다. 자, 그러면서 열곡이 어떻게 돼? 양쪽으로 이동하니까 찢어지겠지. V자 모양으로 틈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뭐야? 열곡이다. 자, 선생님 잘못 말했네. 이런 바다 산맥이 해령이고 이 V자 틈이 열곡이다. 그런데 이 열곡은 바다 위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두 줄로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틈을. 그치? 그리고 자, 지금 해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구는 뭐야? 바다 아래에 아주 깊은 골짜기를 우리는 해구라고 하는데 보통 수심이 6km 이상입니다. 됐어? 그럼 봐. 해구 부근에서 선생님이 음양특심법을 하면 초음파가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겠다. 그치?
그리고 해저 지형에는 또 뭐가 있냐면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가 있습니다. 대륙붕은 해양과 대륙의 경계면인데 대륙붕은 보통 경사가 5도 이하로 매우 완만한 지형입니다. 근데 대륙사면은 경사가 매우 급해. 정말 급해. 그리고 대륙대는 평탄한 해저 지형이다. 됐니?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홈즈가 주장했던 이후의 음양특심법이 발달되어서 해저 지형이 알게 된 거야.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해본다? 이 기술이 발전하고 난 다음의 이론, 해저 확장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